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헷갈린다. 이제 과학자들은 열망이 발생하는 정확한 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바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 신경 전달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실험을 통해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었다. 먹지도 성행위를 하지도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쥐들은 갈증으로 죽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다른 과학자들은 도파민이 나오는 뇌 영역을 억제해 도파민 분비를 차단한 쥐들의 입안에 설탕물을 분사해 넣어주었다. 맛있는 물질이 들어오자 쥐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도파민이 차단되었다 해도 쥐들은 이전처럼 당을 좋아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은 유지되었으나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욕구는 일어나지 않았다. 욕구 없이는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발전시켜 뇌의 보상 체계에 도파민을 흘러넘치게 하자 동물들은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 시간 상자 안으로 도파민을 강하게 유입시키자 쥐들은 상자에 코를 찔러 넣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쥐들은 시간당 800번이나 상자 속에 코를 박기 시작할 정도로 강력한 욕망을 느꼈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성행위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쾌락과 관계된 물질은 도파민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이 수많은 신경학적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임을 알고 있다. 동기, 학습, 기억, 처벌, 혐오,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 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어른들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더 다가올 휴가를 기대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말한다. 뇌에는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대한 관해 보상이 훨씬 더 많은 신경회로가 할당되어 있다. 뇌의 욕구 충조는 거대하다. 뇌간, 중경의 지액, 복측 피계부 영역, 배우선 조제, 편도체, 전두엽 피질 영역 등이다. 반대로 뇌의 선호 충추는 훨씬 더 작다. 종종 쾌락 과열점으로 불리는 이것들은 뇌 전체의 미세한 섬들처럼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만일 원하는 것에 대해 중경 의지액이 100% 활성화된다면 반대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구조의 10%만이 활성화된다. 열망과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이를 담당하는 영역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욕구는 행동을 재촉하는 엔진이다. 모든 행위는 그의 앞선 예측으로 인해 일어난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갈망이다. 이런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혹 묻기라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상에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학생 로넌 번은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전자공학과 학생답게 기술을 살려서 페달 밟기용 자전거를 분해하고 거기에 컴퓨터 본체와 텔레비전을 연결했다. 그러고 나서 특정한 속도로 페달을 밟을 때만 넷플릭스가 나오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았다. 페달을 밟는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속도를 올릴 때까지 보고 있던 영상이 정지했다. 이를 본 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넷플릭스를 폭식하는 동안 비만이 해소됐다. 그는 자신의 운동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혹 묶기 전략을 이용했다. 유혹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작동한다. 번의 경우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과 페달 바이크용 자전거를 타는 일을 한데 묶은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유혹 묶기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ABC 방송은 2014년에서 2015년 목요일 밤 텔레비전 편성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규모의 유혹 묶기 전략이 깔려 있었다. 매주 목요일 ABC는 션다 림스가 각본을 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바로 그레이 아나토미, 스캔들,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ABC는 이것들을 ABC의 TGIT, Thanks God It's Thursday의 약자라는 말로 브랜드화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홍보할 때 시청자들이 팝콘을 튀기고 레드와인을 마시고 저녁을 즐기게끔 고무했다. ABC의 편성부장 앤드루 쿠비츠는 이 홍보 뒤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우리는 목요일 저녁을 시청률을 잡을 기회로 봤습니다. 커플이든 여성이든 자리에 앉아서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씹으며 즐길 기회로 말이죠. 매우 영민하게도 이 전략은 시청자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과 시청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ABC 방송 시청을 즐거운 휴식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레드와인을 마시고 팝콘을 먹고 싶다면 결국 목요일 저녁 8시라는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이 신호와 연결되어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은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령 연예인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듣고 싶은데 몸매를 가꾸기도 해야 한다고 해보자. 유혹묶기 전략을 사용해 체육관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페디큐어를 하고 싶은데 받은 메일함을 정리해야 한다면 기한을 넘긴 업무 메일들을 처리하면서 페디큐어를 받으면 된다. 유혹묶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만일 기한이 지난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면 된다. 즉, 이메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유혹묶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보자. 1번.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번.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번.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해야지. 2번.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번.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한 뒤에 고객 3명에게 전화해야지. 2번.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에 ESPN을 봐야지.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번.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버피 테스트 10개를 해야지. 2번,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야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는 것을 고대하게 만든다. 그것이 최신 스포츠 뉴스를 읽는 것 또는 페이스북을 체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한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형 묶기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깨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다.